네, 이춘재의 거짓말이냐, 경찰의 헛발질이었냐, 그야말로 진실 게임이 시작된 모양새인데요.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결론이 났던 8차 범행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면서부터입니다. 사실 8차 사건은 사실상 관심을 덜 받았어요. 왜냐하면 결박도 없었고 시신에 유기한 흔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춘재의 시그니처가 없었기 때문인데, 근데 이춘재가 그림까지 그리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자백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백은 했지만 이 사건이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31년 전 일입니다. 이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에 진안리의 가정집에서 아주 어린 13살 박모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 목에 졸려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춘재의 과거 범행과는 조금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재갈을 물리거나 손발을 묶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없었고요. 또 사실 기존의 그런 범행들은 농수로나 그런 길 가던 그런 바깥에서 일어난 범행이었는데, 야외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집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인이 실제로 잡혔고 윤모 씨가 검거가 돼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실제로 수감까지 한 상황에 이춘재가 이 8차 사건을 내가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그렇다면 정말 진범이 따로 있다면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은 이춘재의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경찰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8차 사건의 경우는 채무검사도 실시하면서 꽤 과학적으로 수사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8차 사건이 1988년 9월 16일 날 났어요. 네. 그런데 알다시피 수법이 틀려. 그러니까 이춘재 같은 경우는 재갈을 물리고 손을 묶었는데 그렇지 않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수법도 틀리고, 다행인 거는 1년 만에 거기에서 증거가 나오는데 채무가 발견됐어요. 네. 8개가 나오는데 경찰에서는 상당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DNA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 한국원자력연구소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합동을 해가지고 네. 감정을 해봤더니 B형이 나왔어요. B형이 나오고 그 채무를 가지고 한 460명 정도를 동원 채무를 받아가지고 대조를 해봤더니 22살 먹은 윤모 씨가 동일범이다.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혈액형하고 그것도 있지만은 채무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형태가. 예. 요것만 가지고 모르지만은 대조하게 되면은 본인이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윤모 씨를 조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부인을 했지만은 7시 만에 자백을 했다. 그 자백한 것을 거짓말 탐지기를 펴었더니 양성반응이 나왔더라. 그렇다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증거도 있고 자백도 했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보니까는 그 윤모 씨가 범인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채무에 티타늄이라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일반인 안 나오고 그런 농기계라든지 금속을 다루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백돼 있어 검찰에 구속 송치를 한 사건인데, 이제 와서 이춘재 씨가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당시에 경찰 상황들은 멘붕에 빠진 거죠. 그 당시에 증거는 확실한데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 다소 격하게도 표현해 주셨는데, 네. 사실 방사성 동위원소 이 수사 기법이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40%, 60% 정도기 때문에 지금은 쓰질 않죠. 그 100%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닌가 봐요.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첨단 과학 기법이지만 지금은 쓰질 않고, 지금 가장 좋은 게 뭡니까? DNA 검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안 쓰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최첨단 과학 기법이라 썼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기법을 통해서 피해자가 임의롭게 자백을 했다고 경찰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제기하면, 네. 이 사건은 1988년 9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을 검거한 것은 1989년 7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약 왜 10개월 10개월이 있다가 현장에서 이 채무를 발견한 겁니다. 아니죠. 그 당시에 발견을 했는데 검사를 하면서 오래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현장에 있는 채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채무를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3년 그렇죠. 가까이 했다고 저는 알고 그 있어요. 채무가 그러면 채무를, 채무를 갖다가 현장에서 채취한 거는 1988년 9월 16일 그 당시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갖다가 방사성 동위원소 그 국가수에 예. 이것을 보내가지고 조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렇죠. 이렇게 왜냐하면 말한다는 겁니다. 대조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예요. 그 당시 인원도 부족하고 수사기법이 적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기간 내에 끝낼 수가 없고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고, 또 그리고 국가수에서는 그 의사들이나 법학자들이 맞다고 하니까 경찰에서는 당연히 그 윤모 씨를 범인으로 봤었고, 또 본인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문이라고 하지만 고문은 없다고 보거든요. 임의로운 자백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범인으로 추정했던 거죠. 확실히. 알겠습니다. 제가 1000명의 채무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의 채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 10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경찰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춘재가 허위 자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혈액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 피해자 몸에서 채취한 증거로 이제 그 범인의 혈액형이 나왔는데 그게 좀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B형이라고 네, 확인이 B형이요. 됐대요. 근데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고 그 그렇죠. 처제 살인 사건 때도 이제 O형으로 확인이 됐고 하니까 B형하고 O형이니까 혈액 검사로 했을 때는 범인이 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내지는 아니면 이게 그 이동해서 이 부분을 분석하는 동안 혈액이 오염된 거 아니냐. 증거가 오염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경찰에서는 이 증거는 오염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최첨단 수사 기법이 DNA가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혈액형도 학교 다닐 때 우리 혈액형 확인하고 나서 나중에 성인 돼서 다시 확인해 보면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수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전문가들한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경찰 측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혈액형을 잘못 판단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한계인지 아니면 정말 뭐 수사 과정에서 잘못 판단했는지 아니면 정말 뭐 여러 가지 수혈 사고 가능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현장에서 채취된 혈액형 그 피해자한테서 채취된 범인의 혈액형은 B형이고 B형이다.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굉장히 의문점이 남는 게 지금 이미 복역하고 출소한 윤 씨, 8차 사건의 사건이 범인으로 됐죠. 지목된 네. 그분이 소아마비 환자였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담을 넘어서 그러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겠느냐 의문은 있거든요.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시골 담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담은 교도소와 담처럼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 검증을 할 때 경찰이 이제 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현장 나가게 되면은 너가 했던 범행을 해봐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걸 사진을 찍으면서 기록을 하는데 그 당시에 담을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힘들더라도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담이 높거나 아주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아마비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담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때 현장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가 있다 그래가지고 담을 못 넘어간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당시 경찰도 상체 힘이 좋기 때문에 담을 좀 넘을 수 그렇죠. 있었을 가능한 것이다.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점쳤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이렇게 윤 씨가 허위 자백을 한 게 아니냐 당시에 이런 주장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말이죠.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7시간 만에 자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원에 가서도 1심까지는 자백을 했지만 2심과 3심에 가서는 뒤집었고요. 그 다음에 교도소에 있을 때 그리고 나와서도 이 윤모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 피해자의 오빠와 아는 사이다. 하지만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 나는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이제 B형 혈액형이 나왔고 이 윤모 씨의 혈액형이 B형이다. 그 다음에 티타늄 금속이 나왔고 이 사람 지금 이 윤모 씨에서 또 그 채모에서 티타늄이 나왔다. 이런 증거들. 그 다음에 현장 검증을 했더니 어쨌든 소아마비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더라. 이런 것들이 일단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거는 정황 증거는 될지언정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것을 이제 보충한 것이 자백이거든요. 그러면 자백을 믿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지금처럼 DNA라면 그것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지만 이 채모에 나온 티타늄 갖고는 윤모 씨를 범인이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 자백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백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강압에 의한 자백이다. 고문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백이 임의성 있는 자백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백의 임의성 법칙이라 해가지고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증거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고 만약 임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백의 보강 법칙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보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임의성이 날아간다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춘재가 8차가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건이라고 그것도 밝혀야 되겠지만 윤모 씨가 과연 그때 자백을 하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밝혀야만 정말
범인인지 이거를 다시 한번 살필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여기서 임의성이 있다.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증거 능력과 관련된 네. 겁니다. 자발적으로 한 자백을 말합니다. 즉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한 자백, 네. 그러니까 강압받지 않고 이러면은 그대로 증거 능력을 가져요. 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자백의 보강 법칙 거기서는 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성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자백은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는 거고 임의성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자백만 가지고는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증거가 있어야만 그것이 자유심증주의 예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력을 갖게 됩니다. 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그 당시에 이 경찰 수사에서 이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강압서라든가 고문이 있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 경찰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변호사 보면은 네. 저희 같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피신 받을 경우에 이거는 진술서가 아니에요. 네. 피의자 신문조서예요. 그렇죠. 네. 피해자를 추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범인이 말한 대로 하게 되면 진술서 난 안 했습니다. 끝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유도 신문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압박은 가해요. 네. 그거를 임의성이 아니라고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무슨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너를 풀어줄 테니까 자백해 이런 식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지 않는 한 네. 어느 정도의 추궁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 입장이나 검찰에서도 임의롭게 보고 저희가 강제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기소를 안 해요. 물론이죠. 당연히 물어보죠. 왜냐하면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네. 검찰에서도 기소를 했고 1심에서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걸 한다면 보면 자백에 대해서는 임의성이 있다고 저희 경찰은 본 거죠.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찰이 얘기가 맞을 수 있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춘재가 자기의 범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윤모 씨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뭘 보냐면 채모가 발견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DNA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채모가 다른 방법으로 그 방에 유입됐을 가능성. 네. 다시 말해서 그 윤모 씨가 가가지고 범행을 하고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채모는 다른 방법으로 그 방 안에 유입됐고 실제로 살인은 이춘재가 했을 가능성. 이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 다 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경찰도 최선을 다해서 그때 당시에는 수사를 했고요. 하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팀장님. 당시에 그 채모가 피해자의 몸이나 속옷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방 안에서 그렇죠.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의 오류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에 볼 수 있는 거겠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상은 그 윤모 씨하고 그 피해자 박 모양의 오빠하고 친구라고 하니까 네. 놀러 올 수도 있다. 그 집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몸에서 발견한 건 아니고 방에서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일 없어야 되는데 놀러 왔다가 채모가 떨어졌을 경우 그럴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윤모 씨를 만나서 조사를 하고 또 네. 이춘재가 자기 과시용으로 자기가 안 했던 사건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두 가지 투톱을 해서 네. 수사하게 되면은 아마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춘재는 일단 8차 사건 내가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씨는 어떨까요? 아직까지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윤 씨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윤 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뭐 잠 안 재우고 뭐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잠을 안 재우고 뭐 저기에서 뭐 자기가 지가 못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짜맞추기로 그냥 다 해는 거라 얘가 완전 초죽음이 돼서 사람이 다 포기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랬더라고. 몸도 완전히 한쪽 거의 못 써요. 한쪽은 꼭 손을 짚고 걸어 다녀야 될 그런 상태라고. 뭐 상체 힘은 좋다고 하지만 상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쁜 사람들은 해가지고 뭐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는데 형법적으로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거 보면 이게 경찰 수사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꼭 진실이 밝혀지길 저희가 끝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유튜브 혹은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여기 있는 전문가 분들께서 답변해 드립니다.